어떤 그릇이 있는데 부피가 이제 딱 고정돼 있어요. 변치 않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탄소가루, 뭐 흑연이겠죠. 흑연 3.6g이 아래쪽에 이제 흩뿌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안쪽을 누가 채우냐면 산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가 2대8 비율로 채워져 있고 그때 내부 압력은 1기압이야. 알겠죠? 이때 일정한 건 부피야. 부피가 일정해. 그리고 뭐도 일정하냐면 온도도 일정해. 알겠죠? 이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에서 결국 뭘 할 거냐면 불 지를 거야. 불을 홀랑 싸지를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가 연소 반응이 되게 할 거거든. 근데 연소가 되면 보통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연소가 되면 보통 온도가 확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불을 질러 가지고 온도가 크게 올라가는 그 온도가 아니라 불 질러 가지고 온도 크게 상승하건 말건 어쨌건 반응이 끝났겠지. 끝난 것을 다시 온도를 낮춰서 원래 온도로 되돌렸다는 거야. 그때의 데이터들로부터 문제를 풀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처음 상황이 이거고 산소 기체하고 탄소 기체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는 연소 반응을 시켜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가 있다면 그 실험 결과가 다시 또 온도를 그 원래 온도로 돌려서 온도 변화 없이 그 데이터 분석을 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이때 넣어준 N2 이 N2는 여기서 역할이 뭐겠어요? 얘는 구경꾼. 자, 사실 질소도 연소 반응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실 N2도 뭐 연소 반응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N2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소 반응을 해도 질소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한 1000도에서 2000도 정도 넘어가는 조건에서는 질소 기체도 연소 반응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보통 연소가 일어난 한 6, 700도 정도에서는 질소 기체는 꿈쩍하지 않아요. 왜? 질소 기체는 뭐가 강하기 때문에? 질소 기체는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죠. 질소끼리 무슨 결합을 해서? 삼중 결합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구경꾼이고 이때 요놈하고 요놈이 반응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1, 2, 3, 4, 5번 얘를 분석하기 전에 현재 이 내부 초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이때 기체 몰수, 전체 기체 몰수. 그럼 여기서 전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산소하고 질소 요 둘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I는 이니셜을 뜻하는 초기 조건. 자, 기체 몰수니까 뭐를 적용하면 되겠어요? PV는 nRT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내부 압력은 고스란히 그냥 1at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 부피는 뭐라고요? 24L고요. 그리고 온도 조건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체 상수를 곱한 걸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값이 뭐예요? 24 atm 리터 per 몰 요걸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온다? 1몰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이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때 어떤 가정으로 부피가 24L인 겁니까? 뭐라고? 예. 그렇긴 하죠. 그거 외에 또 바로 고체 부피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웬 고체예요? 흑연. 흑연 얘도 물질이니까 나름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만큼 이 안에 들어있으면 24L의 일부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24L가 아니라 고체가 차지한 부피를 뺀 만큼만 기체가 돌아다닐 텐데
그럼에도 그냥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부피를 24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체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에 비해서 충분히 뭐하기 때문에? 엄청 작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을 할 때 고체 부피를 무시하고 있다. 알겠죠? 자, 어쨌건 이때 나타난 총 기체 몰수는 1몰. 알겠죠? 그런데 존재가 산소하고 O2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해요? 2대 8로 존재하죠? 그럼 이걸로 바로 산소 기체가 0.2몰, 질소 기체가 0.8몰 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흑연, 얘도 이제 곧 반응을 할 테니까 미리 그 몰수를 계산해 두는 게 좋겠죠. 자, 전원석의 질량이 3.6g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은 얼마죠? 12로 둔다면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0.3몰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 산소하고 탄소가 아예 그냥 홀랑 타버린다. 그냥 홀랑 타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되는 게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산화탄소 온리 되는 게 이제 홀랑 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흑연이 0.3몰 있었고 O2가 0.2몰 있었죠. 그러면 완전연소 반응식에서는 1대 1대 1이 되니까 이때 반응할 수 있는 게 얘 0.2, 얘 0.2, 얘 0.2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산소는 싸그리 사라져 버리고 요놈의 탄소는 0.1몰 남게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샨쇼 얘가 요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다 알잖아. 그렇지. 리미팅 에이전트. 한계 반응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리미팅 에이전트. 알겠죠? 리미팅 에이전트. 여기 써놨어요. 리미팅 에이전트. 알겠죠? 써놨어. 그래서 반응 완결 시에 싸그리 없어지는 반응물을 리미팅 에이전트라고 했죠. 현재 지금 완전 연소에서는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세 번째 문제는 그래서 반응이 다 끝남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된 다음에 내부 기체의 총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총 압력을 물으려면 바로 기체의 총 몰수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체에 의한 기압이 주니까요. 알겠죠? 액체가 있으면 무슨 압력이 있을 수도 있죠? 액체가 있으면 무슨 압력이 있을 수도 있죠? 증기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체가 있을 때 무슨 압력이 있을 수 있죠? 액체가 있을 때 증기압이 있을 수 있죠. 고체가 있을 때도 증기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액체 표면에서 분자가 기체 상태로 증발을 하듯 고체 표면에서도 일부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하지만 고체의 증기압은 큰 편일까요? 작은 편일까요? 고체의 증기압은 극도로 작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하고 기체에 의한 압력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남아있는 기체는 누구누구가 있느냐? 자, 산소 어때요? 싸그리 없어졌죠? 어떤 기체가 생겼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는 0.2몰이고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인 질소가 항상 얼마나 있어요? 질소가 항상 0.1몰만큼 있죠? 0.8몰만큼 있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 질소 기체 합쳐서 토탈 1몰이에요. 오! 아까 처음에 1몰이었잖아요. 그럴 때 내부 전체 압력이 몇 기압이었어요? 1기압이죠? 뭐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없이 그냥 1기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용자 하이라이트는 이제 4번인데 바로 누구가 관여하느냐? 저기에 있는 요 일산화탄소에 의한 불완전 연소. 바로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 같은 데서 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겨울철에 캠핑하다가 그 추워서 텐트 안에 난로를 피다가 잘못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사망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좋은 건물에서 난방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야생에서 난방을 하는 건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온도를 만드는 기술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기술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온도를 시도를 했으나 고대부터 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온돌 기술을 성공시키지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어코 온도를 성공시켜서 여하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산화탄소와 혼합물이 될 수 있죠. 이때 문제에서는 요 둘의 존재비가 몇 대 몇? 1대 2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양론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어차피 일산화탄소가 되건 이산화탄소가 되건 어쨌건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흑연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되지. 그런데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지 당장 모르니까 가정해 주는 수밖에 없겠지. 첫 번째, 흑연이 한계 반응물이 됐다고 치자. 자, 그럼 흑연의 총 몰수는 몇 몰이었어요? 예쁘게도 0.3몰 나와 있죠. 이걸 1대2로 나눈다. 1대2로 나눈다. 그러면 얼마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다 해서 0.3인데 얘는 0.2, 얘는 0.1만큼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요만큼, 이산화탄소는 요만큼 만들어진 건데 그럼 그 덕에 반응한 산소의 총 몰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산화탄소 안에 산소가 0.1몰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이산화탄소에는 0.2몰의 2배가 관여하겠죠. 다 더하면 0.5몰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모순이죠. 왜 모순입니까? 원래 저 O2 개수의 초기 몰수는 0.2몰이었다고요. 그러면 분자가 0.2몰이면 산소 몰수는 2배인 최대 0.4몰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0.5몰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흑연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건 틀렸겠구나. 그러면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수밖에 없겠어요?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산소가 싸그리 없어져야 되니까 이 산소에 대한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산소에 보시다시피 분자 몰수가 몇 몰이었어요? 원래 산소의 분자 몰수가 0.2몰이었잖아요. 그럼 그것의 2배를 한 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산소 원자의 몰수겠죠? 그런데 그 산소가 어디하고 어디로 배분이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바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로 산소가 100% 배분이 돼야 된다고. 그렇다면 완전히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한 분자 안에는 산소 원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요. 2개씩 있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는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요? 1대 2라고 돼 있죠. 이쪽이 2배가 많으니까 더블링을 해주면 같아지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위쪽하고 아래쪽을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산화탄소가 0.08, CO2가 0.16몰만큼 맹그러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시스템에서 남아있는 기체는 누구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느냐? 만들어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구경꾼 기체, 질소기체가 남아있겠죠. 질소기체는 계속 얼마였는데? 0.8이었죠. 그렇죠? 다 더하면 1.04몰만큼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잘 보시면 맨 처음 조건이 뭐예요? 자, 온도 변해 안 변해? 모든 분석에서 온도 그대로지. 그 다음에 부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등온 등부피 조건이야. 등온 등부피 조건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겠어?
등온 둥부피 조건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겠어? 몰수하고 압력이 비례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조건에서는 1몰이면 1atm이야. 그런데 기체가 몇 몰이야? 1.04몰이지? 그러면 압력도 몇 기압이겠어? 1.04 atm이 될 거라고. 뭐 계산해서 확인해도 되는데 지금 등 부피, 등 온 조건이니까 무조건 몰수하고 기압이 비례할 수밖에 없어.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4번을 풀어낼 수 있지.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은 뭐야? 거기 달라붙어 있는 5번은. 마지막 5번은 그래서 4반응 후 남아있는 탄소 질량 구하라고 했죠? 탄소 질량.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위에 줄게요. 이렇게 모순이 부분 요거 지우고 5. 자, 4에서 남아있는 탄소.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처음에 탄소의 몰수가 저기 0.3몰이었죠. 그런데 얘가 결국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때 각각이 얼마냐면 일산화탄소는 0.08, 이산화탄소는 0.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고 남은 것이 남아있는 탄소만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때 질량을 구해라. 몰수에다가 이 녀석의 원자량을 곱해주시면 바로 0.72g이 되겠군요. 그래서 간단한 더하기 빼기 양론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냐면은 화학 양론 문제 치고는 조금 계산할 게 많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완전 연소가 혼합물로 섞여 있을 경우에는 각 원자들에 대한 질량 보존 요걸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계산이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완전 연소 반응식, 불완전 연소 반응식 막 따로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반응할까 저게 얼마나 반응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해당 원자의 질량 보존적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은근히 배점이 큰 문제였으니까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거기 한 장 넘기시면 13페이지 찾았어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12번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13페이지 12번 문제 찾았습니까? 13페이지 12번 문제. 얘는 뭐 그냥 할만해요. 그렇죠? 13페이지 12번은 그냥 할만해. 얘는 뭐 그냥 할만합니다. 이것도 이제 2021년도 기출이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뭐 뒤에 해설지 있거든요. 해설지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해볼 문제가 14페이지에 있는 14페이지에는 13번 문제 보이시죠? 14페이지는 13번 문제. 요거 해볼까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계산이 좀 지랄 같아. 알겠죠? 지랄 같아. 요거 그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